그리고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통보가 있어서 박준석, 추동진에게 중징계 대상자로 정해졌음을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진술, 변화된 진술로 진술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11월 26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해임, 박준석, 추동진은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올해 3월 19일 날 법정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박준석은 검찰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 당시 진술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적당히 대답을 했다. 첫 번째 진술은 무시해도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문체부 감사 당시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고 기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중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조사 절차에서 적당히 대답을 했다던거나 그냥 그 진술은 무시해도 되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 주장은 박준석, 추동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부여해서 실체 진실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산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동진 씨는 이제 회의 내용을 검찰 증거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이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녹음이나 문자나 메신저나 전혀 존재하지 않고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어떤 사실관계입니다. 박준석은 또한 자기 진술에 자기 모순도 많이 보였습니다. 박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우리가 직접 직접 한다는 게 이제 스크롤 자막의 수정이나 그런 부분을 직접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의중을 내비쳤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아니라 7월 25일자 문체부 감사에 대한 재심의 요청 첨부 의견서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석은 처음부터 직접 CPS 접속해서 당일날 이 사건 공소사실 그 자막 삭제, 수정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중을 묻자 거부했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아직도 이 진술이 왜 나왔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동진의 독자적 자발적 실행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예. 추동진은 강압에 따른 수동적 실행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지교철과의 통화 등을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동진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팩트만 얘기하고 정치 빼라. 그리고 저희는 저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방송이잖아요. 정치적 부분은 빼야죠. YTN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지침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적 여당 야당 얘기는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원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부장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지교철에게 말합니다. 추동진은 국회 문체관광위원회 진술과 문체부 감사 진술 그리고 위 통화들에서 KTV의 기조와 역할을 자신의 확신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언급한 바 없는 내용이며 특히 52초 동안 통화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25년 이상 KTV에 근무해온 추동진에게 새삼 필요하지도 않은 설명이었고요. 나아가 추동진은 지교철이 수정 요구에 불응하자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계약 해지 취지의 통보까지 하였는데 평소 선생님, 선배님으로 부르던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계약 해지, 즉 해고 통보를 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검찰과 원심은 옹호 목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직권남용죄 행사에서 사적 이익 도모 목적이 충족돼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KTV 방송 기조에 따라서 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된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논증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검 스스로 이 프레임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미 부정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스크롤 뉴스 자막 삭제 지시 역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피의자가 향후 활동 기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의자에게 내란 선전에 범위가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에게 내란 선전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까지 지면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이 탄핵 소추 의결 시점인가 아니면 그날 계엄 해제 시점인가, 오늘까지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내란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선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권남용 공소사실의 양형 및 성격 규정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성 옹호 목적이라는 그걸 판단하지, 선전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게 비상계엄 정당성 옹호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간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막 삭제 기준은 찬반이 아니라 견해표명 배제였습니다. 옹호가 목적이라면 옹호에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박준석도 어떻게 진술했냐 하면은 찬성 반대를 가리지 않고 지우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직후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나 비판 입장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찬성 옹호 반대 비판도 모두 배제 대상이라고 했고, 원심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여당은 비상계엄을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야당은 반대하는 거로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이재명 등의 양당 대표의 발언을 모두 삭제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기준은 유불리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표명적 발언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KTV의 기존 관행이 비상계엄이라는 소재에도 중립적으로 계속 적용된 결과가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데, 계엄 해제는 신속하게, 계엄 사유는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4시 33분경 피고인은 추동진에게 전화해서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을 하단 스크롤에 즉시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뉴스 속보 자막으로 고정 자막으로 두껍게 나가는 자막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정규 방송 중에도 계속 반복해서 더라고 해서 10분간 24회 고정 표출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 자막까지 스스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사유는 이미 시의성이 떨어졌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니 그런 부분, 왜 내가 계엄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미 시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미가 없다고 삭제를 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했고, 추동진은 그 통화 직후 바로 원장님 연락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 폭거하고 이런 것을 대통령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건 다 빼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바로 추동진은 그걸 이행을 합니다. 삭제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계엄 선포 사유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산 폭거나 반국가 세력 등.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만 남기려 했다면 대통령 자신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